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등 8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의 홍사훈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직 두 군데를 피격했던데 아직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양쪽의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알 아사드라는 이라크 내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군 기지 그리고 또 아르빌이라는 네. 우리 자이툰 부대도 거기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 두 군데를 이제 이란에서 15발의 그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서 이란 측 그 주장은 80여 명이 지금 죽었고 미군 네. 그리고 뭐 거기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들이 다수 이제 파괴가 됐다라는 거고. 공군 기지가 한 곳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 측 언론들은 다행히 그러니까 공격은 맞았는데 사망자는 없다. 왜냐하면은 공격하기 미사일이 날아올 때 충분히 그 전에 사전에 그 공습 경보가 그 울렸기 때문에 벙커로 네. 피신할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앞부분 화면은 진짜 영상이고 지금은 자료입니다. 네, 자료를 쓸 경우에 자료화면 표시해 주십시오. 야, 진짜 영상을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공습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대지 미사일이 동원됐는데. 네. يا ابو الحسن يا علي يا ولد يا ابو الحسن يا علي يا ولد يا ابو الحسن دير بالك يا ولد على امريكان ذني سوري دير بالك دير بالك دير بالك يا ابو الحسن جوا 네, 정말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이란이 15발의,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1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작전명이 순교자 솔레이만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이고요. 네.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이었고 1차 공격이 있는데 1시간 반 만에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공격 시간이 새벽 1시 반이었거든요. 네. 그 시간이 정확히 그러니까 닷새 전에 솔레이마니가 그 암살된 정확히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공격했죠. 네. 그러니까 쿠란에 보면 이슬람 쿠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똑같은 시간에 공격을 했다. 이렇게. 솔레이마니가 죽은 시간에 네네. 공격했다. 예. 지도를 좀 볼까요? 두 군데가 피격을 당했는데, 네. 에르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자이툰 부대가 지난해까지인가 재작년까지 있었군요. 네. 거기가 그리고 이라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해요. 쿠르드족이 있는 데라. 예, 그래서 지금 아르빌이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 아사드 저 두 개 지역에 네, 알 아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미군 기지랍니다. 그렇죠. 두 군데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될 수 있다. 두바이 같은 곳에 될 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이란 국가안보회의 같은 경우 사무총장 이름을 빌어서 적어도 1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다. 보복 수단으로. 그리고 네. 그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합의를 이루더라도 그게 피해 보복이 될 거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공격을 했었을 때 만약에 뭐 지금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두바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미국의 반응은 조금 전에 이제 기지가 잠깐 나왔긴 했습니다만 미국 측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기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15발이 들어갔어도 네.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13가지의 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미사일 공격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보겠습니다. We're prepared. We're totally prepared. And likewise, we're prepared to attack if we have to, as retribution. 그리고 실제 미사일 공격 사실이 알려진 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연설을 하려다가 취소했어요. 저녁에 네. 바로 그 시간대에 반응을 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곧 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네. 취소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으로 연기했으니까 그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밤 네. 11시 정도가 될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오늘 밤 11시쯤에. 예. 미국으로는 8시 정도에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러나 본인이 잘 아는 트위터를 통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서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all is wel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장 첫 문장에 모두 좋다라는 게 이게 아무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인명 피해를 네. 봐야겠죠. 네. 미군이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주요 시설의 어떤 파괴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급히 성명을 내놓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밤사이에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참모들과의 대비 같은 걸 한 이후에 공식 성명을 내놓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라고 반응한 거 보면 만약에 미군 기지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이런 입장은 내놓지 않았을 텐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다는 미국 측 주장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나라의 군사력, 미국은 뭐 전 세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잠깐 저희가 표로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가 50조 정도 쓰니까 431억 달러니까요. 네, 12 정도 되는데 이란이 미국과,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군사비 지출 특히 그러니까 무기 수입 규모가 네. 사우디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워낙 네. 오랜 기간 이제 경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뭐 군사비 지출 뭐 수입액 이런 거로 봐서는 사실 뭐 비교가 안 되죠. 되죠. 그렇지만 이란이 중동의 맹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정규군 규모로 보면 52만 명인데 네. 그 중에서 뭐 15만 명이 이제 혁명 수비대고 네.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을 빗든 게 혁명 쿠두스, 수비대의 또 다른 단체의 사령관. 네. 예, 쿠두스라는 부대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이란 말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 예루살렘 네. 탈환을 위한 그 부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란 내에서나 그 활동하는 부대가 아니고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라크 이런 외 다른 나라에서 친이란 그 무장 세력을 훈련시키고 좀 도와주는. 네. 그래서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한 것도 이란 내가 아니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이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뭐 작전을 하다가 죽은 거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의 군사력 역시 무시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네. 비대칭 전력을 많이 핵 개발에 치중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또 드론 이제 공격 능력을 많이 네. 키웠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시설 2군데가 드론으로다가 완전히 피격이 네. 다 부서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에서는 이란이 배우다라고 지금 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개발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나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나라고 ICBM도 2,000km까지 간다고 제가 설명을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이란은 주로 우라늄 농축 우라늄 쪽이죠. 농축으로.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언제든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며칠 전에 그 죽은 솔레이마니의 장례식 때 수십 명이 압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고향인 이란 남부도시 케르만이라는 곳인데요. 수십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모였고요. 어제입니다. 네, 이게 추모에 검은 천을 던진답니다. 그런데 벌써 저 인파가 이렇게 위험해 보이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여기저기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요. 인공호흡하는 장면도 보이고요. 네, 심폐소생술하고 있고요. 구급차로 병원에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یه خانمی التماس کرد یه دختر 10 ساله همراهش گفت دخترم من اومدم مراقب یه بنده خدا و دخترش باشم. 지금까지 56명이 숨진 것으로 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뒤에 저 솔레이마니 사진이 걸려 있군요. 장례식은 중단됐다고 하고요. 중단됐는데 장례식이 중단됐다기보다 이제 안장식만 치러지를 못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성지라고 하는 마슈아르를 출발해서 운구행렬이 이란 내의 주요 도시들을 거쳐서 고향까지 가서 안장식을 치르려고 했었는데 네. 참사가 벌어진 것이고요. 뭐 들렀던 도시들뿐만이 아니라 이란 내의 주요 도시들은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들이 다른 곳에서 운구행렬이 없는 곳에서 네. 저만큼이 쏟아져 나와서 장례식에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장례식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우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모두 아우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
솔레이마니의 딸입니다. 제납이라고. 네, 단상에 올랐는데요. بودند در انتظار مرگ فرزندانشان روزهایشان را سپری خواهند کرد. 하메네이가 저기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으면 예컨대 뭐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 정도가 눈물을 보이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적 지도자. 네. 솔레이마니가 네. 사실 그 쿠드스군의 그 사령관 정도 준장이라고 해요. 별 2개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란 같은 게 중동 전문가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로하니 대통령은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이란 그 권력 서열상으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행정부 장관 정도의 네. 수준이래요. 네. 그리고 솔레이마니가 하메네이 바로 다음 권력서열 2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메네이가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는 거죠. 하메네이 딸 보통 저도 테헤란 취재는 가봤는데 이란 사람들 공식 석상에서 여성이 단상에 올라오는 일이 없거든요. 없죠. 근데 저 아주 이례적인. 네. 70년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팔레비 왕조가 들었을 때 그 팔레비 왕조는 네. 미국의 이제 지원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러니까 자유주의였으니까. 그때는 네. 뭐 미니스카트도 있고 뭐 네. 선글라스 낀 여성들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메인이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네.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여성의 네. 그 어떤 그 공개석상에 나서는 걸 굉장히 그 네, 굉장히 억지로 엄격합니다. 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납은 28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이란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제납을 통해서 이란 국민들의 어떤 그 동력을 얻기 위한 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그 작전 아니냐 일종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미국이 조준 제거하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중동 정세가 제거하기 전보다 나아졌냐 이거죠. 사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미국 백악관은 이걸 모르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행동이 국제법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제 임박한 위험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근데 그 임박한 위험이라는 게 항상 먼저 공격을 했었던 쪽에서는 그걸 선제 공격밖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법적으로 개인 간에서는 정당방위처럼 이걸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을 막았어야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됐죠? 이란이 오히려 다시 보복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결국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후발적으로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란 국민들과 정치권은 오히려 이번 일로 똘똘 뭉집했죠. 뭉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라크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게 친이란계 정권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라크 국내에서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야말로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하면서 이라크 내 국민들조차도 완전히 반미, 친이란으로 돌아서게 된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대선 앞두고 있고 저희가 이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탄핵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해서 뭐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자연스럽게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는 이미 이게 어떤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의견 분석들도 있거든요. 정해진 수순이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그 이란과 그 핵협정에서 네. 예상 못하게 탈퇴를 그렇습니다. 해버렸잖아요. 네. 먼저.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란은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핵협정을.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그 경제적 그 원유를 갖다 좀 사가라. 네. 그러면 우리가 핵협정이 계속 남아 있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 유럽 국가들도 지키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 원유를 과정에서 그래서- 미국만 빠져나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당장 지금 이란의 핵 개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그럼 누굴 위한 그야말로 이번에 이 도발이었느냐?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게 세계를 더 위험한 그 어떤 리스크를 안게끔 밀어넣은 거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독일의 요코프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를 폭스뉴스가 보도한 걸 저희가 캡처했는데, 네. 보면 세계를 위협하는 리더가 누구냐? 네. 질문이 그래픽에서 잘렸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글로 표시하다 보니까는 영어 원문이 잘려 나갔는데 보면 독일 사람들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위협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좀 말을 좀 제가 다 못했지만은 이란이 지금 핵협정을 이제 탈퇴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심분리가 많거든요. 이란에는 원심분리계는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그걸 갖다 농축도를 한 5%만 해서 원자력 발전소 전기 발전하는 데만 우리가 쓰겠다라는 네. 건데
그거 아니고 이제 9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핵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지만은 북한하고는 좀 다른 게 북한은 첫 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러니까 원자탄을 만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걸 탄두에 싣고 미사일로 쏘고 이런 일련의 정책이 다 그 어떤 좀 조직화돼 있는데 네. 이란은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띄엄띄엄 돼 있어서 이걸 갖다가 좀 서로 합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드는데 한 1년 이상 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한테 요청받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란은 미국의 우방은 우리의 적이다. 공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공격에 가담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반격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독일에서 여론조사 시사하는 걸 보면 유럽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동을 유럽 국가적으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들 특히 석유와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들이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 일본은 파병을 네. 이미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가 북미 관계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 쪽에 우호적으로 입장을 그럼요. 취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에게 선택의 여지가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가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